보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계약하고 한 2년쯤 지나니까 내 담당 설계사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 보험업계의 오래된 관행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만한 좀 씁쓸한 표현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이 한 문장이 사실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어떠세요? 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정말 강렬하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 과연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보험 시스템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 한 분의 실제 사례를 좀 보시죠. A씨는 무려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담당 설계사가 말 한마디 없이 바뀌어 있더래요. 더 황당한 건 진짜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완전 무시당하고 심지어 그렇게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나 하세요.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보험 설계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 즉 수수료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들여다볼게요. 기존 방식은 뭐였냐면 설계사가 계약 하나를 따내면 받을 수수료의 거의 대부분을 계약 첫 해에 한꺼번에 몰아주는 선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설계사 입장에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계약만 시키면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 고객을 꾸준히 관리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수료 구조가 승환 계약이라는 아주 나쁜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한테는 멀쩡한 옛날 보험이 더 좋은데도 설계사가 자기 새 수수료를 받으려고 이거 해지하고 새로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갈아타시죠?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그 손해는 전부 우리 소비자들 몫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몇몇 설계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70%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2년 뒤에도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명 중에 3명은 2년도 안 돼서 보험을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일본은 90%가 넘고 싱가포르는 거의 97%에 가까운데 우리는 70%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보험 시스템 자체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신뢰를 쌓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디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이 수수료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던데요. 자, 그럼 이 새로운 해법이 어떻게 고객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수수료를 한 방에 안 주고 최대 7년에 걸쳐서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계약을 유지해야만 수수료가 나가고 5년 이상 길게 유지하면 보너스까지 줍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없어진 고아 계약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설계사한테도 돈을 줘요. 드디어 설계사의 이익과 고객의 만족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좋은 서비스를 해야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겨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보험 상품이 설계사한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주는지 우리가 직접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내 보험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설계사가 다가와서 아이고 고객님 옛날 보험은 보장이 약해요. 이거 깨고 새로 나온 좋은 걸로 리모델링 합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자세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 나는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새 보험료는 무조건 더 비싸지고요. 옛날 보험에만 있던 지금은 가입도 못하는 엄청 좋은 조건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옛날 보험일수록 높아서 더 적은 돈 내고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바로 해지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보장 금액을 좀 줄이는 대신 더 이상 돈을 안 내는 감액 완납 같은 방법도 있고요. 급전이 필요하면 내 보험으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 대출도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이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던 숨은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공짜고 정말 간단하니까요.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분명히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로드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드맵을 보면 2026년에 먼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하고요. 2027년부터는 4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걸로 시작했다가 2029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얘기했던 완전한 7년 분할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새로운 규칙은 신뢰를 쌓고 고객을 오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도록 잘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국 이 업계의 문화 자체가 바뀌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 우리 모든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